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유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유라 씨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열광했었죠. 그쵸? 정유라를 잡아야 된다. 정유라가 어디 있는 것이냐. 정유라 현상수배해야 되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유라 씨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마 기억조차 안 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사들이 이 정유라 씨와 그리고 최서원 씨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180도 변했는지, 그리고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뒤집혔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유라 씨의 출생과 관련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지금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 때문에 저런 식의 소문이 시작됐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안민석 때문입니다. 정봉주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안민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최순실과 정윤회는 1995년이 아닌 1992년에 결혼을 했다면서 1992년에 결혼식을 했는데 1995년에 왜 또 결혼식을 했겠느냐. 정유라의 1990년 호적 신고 이런 것을 보면 퍼즐이 새롭게 맞춰진다. 정유라 출생의 개연성이 1993년부터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퍼즐이 맞춰지긴 무슨 놈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말 끼워 맞추게 하는 거 그것만 지금 맞춰지는 거죠.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선동했던 게 국회의원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도 금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여성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대해서까지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던 인간이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입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저때 당시에 저런 식의 싸구려 지금 찌라시 같은 얘기조차도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식의 영상들이 넘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집단 체면에 걸려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근데 비극적이게도 그 집단 체면, 그 집단 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유라 씨의 현실, 정유라 씨의 현재는 완전히 파괴가 됐다는 것이죠. 정유라 씨는 최근에 근황이 어떻습니까?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자택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집단망상의 결과가 뭡니까? 조미는 의사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정유라 씨는 자택이 압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온 국민이 나서서 정유라에 대해서 집단 린치를 가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언론사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죠. 내 딸 정유라 미안하고 사랑한다. 최서원 씨가 언론사에 독자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껏 최서원 씨의 옥중 편지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딸에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이번에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최서원 씨가 정유라 씨한테 보낸 편지, 그 편지가 아예 그냥 지면에 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문화일보의 독자 투고란에 다음과 같이 정유라 씨의 편지 전문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내용은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심도 깊게 다뤘습니다. 기사의 지금 제목만 쭉 보시더라도 지금 저 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쓰여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러면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최서원 씨는 이번에 딸 정유라 씨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혐의에 대한 부당함과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딸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최서원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글을 썼다. 유라야, 너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말을 사랑하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던 맑고 깨끗한 아이였다. 햄스터랑 거북이를 사가지고 엄마에게 들켰다가 너를 눈물 빠지게 혼냈던 엄마가 이제는 후회스럽고 미안하다. 너의 그 마음을 못 알아준 게 요즘은 왜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후회되는지 모르겠다. 언젠간 네가 그랬지. 이젠 말 근처도 가기 싫다고. 못된 어른들의 잔인함에 희생된 너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우리 큰손주가 할머니는 왜 만질 수가 없어 하고 철없이 물었을 때 너와 내가 얼마나 눈물을 감추고
가슴 아파했었니? 저는 그냥 정치, 이념 사상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어떤 정권이, 지금까지 어떤 정권이 문재인 정권만큼 이렇게 잔혹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잔혹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만큼 잔혹했고 문재인 정권만큼 잔혹할 정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문재인 정권의 잔혹한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원 씨의 옥중 편지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지면에다가 실겠습니까? 당연히 못 실죠. 언론사들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조민과 정유라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정유라 씨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비리 혐의가 뭐였습니까? 출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출석을 했다라고 한 거. 그리고 입시 과정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 점수가 서류 평가에 비해서 너무 높았다라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대한민국에 예체능 준비하는 그리고 예체능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예체능 계열에 있는 학생들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해보세요. 실기 같은 거 하거나 대회 같은 거 나가면 수업 안 듣더라도 출석 인정 안 받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예체능계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걸 모두 다 비리 혐의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대학생 못 됐을걸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청담고등학교를 다녔던 정유라 씨의 경기 실적 증명서입니다. 웬만한 지금 경기에서 어떻습니까? 초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웬만한 지금 대회에서 전부 다 지금 1, 2위를 수상을 했죠. 그냥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그런데 그때 당시 언론사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까? 무슨 놈의 정유라를 국가대표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서 최순실 측이 극비였던 외국인 심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 대한승마협회 감사 결과 이 보도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체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 결과 그렇다더라. 그게 다였습니다. 만약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진작에 전부 다 감옥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 그냥 감옥 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매수하려고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집단 광기였어요. 언론사가 됐건 안민석 같은 정치인이 됐건 그리고 국민들이 됐건 정말 한마디로 집단 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로 인해 가지고 조민 같은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광기로 인해 가지고 정유라 씨는 자택이 지금 압류가 돼서 일상이 지금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니 정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나라가 상식적인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조민을 겪으면서 정유라가 진짜 양반이었구나. 정유라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진짜 언론사들에서 쏘갔구나. 라고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깨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먹고 사는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덩달아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조민 같은 사람이 의사가 되지 않고 정유라 같은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시작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